국민참여재판 관련된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부터 42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이제 국민참여재판에 관련돼서 첫 단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얘기가 먼저 나오는데, 국민참여재판이란 무엇인가? 자, 나오죠? 국민이 형사재판에서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법적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제시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제도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의 정의 또는 뜻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관련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진행되며, 자, 이 다 되는 게 아니라요. 피고인이 신청한 경우에 한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피고인이 원해요. 자, 근데 재판부가 이거는 국민참여재판과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진행되고, 이 사람이 원해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행하지 않겠죠. 자, 법원의 이제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번이라고 할까요? 2번 갑시다. 자, 이제부터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나 봐요. 자, 첫 번째, 배심원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내용 나오죠? 배심원, 그러니까 판결에 참여를 하는 배심원의 선정이 있습니다. 배심원을 선정하기 전 법원은 먼저 필요한 배심원의 수와 예비 배심원의 수를 결정합니다. 배심원의 수와 예비 배심원의 수를 결정합니다. 몇 명까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겠죠. 배심원, 예비 배심원. 법정형이, 근데 이것도 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나 봐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아주 중한 경우에는 몇 명의 배심원이 9명, 그쵸? 9인의 배심원이, 그 외의 경우에는 몇 인의 배심원이, 7인의 배심원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아주 중한 벌일 경우에는 9명이고요. 그 외에는 7명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잘못한 그 내용에 대해서 주요 사실을 인정했을 경우에는 몇 명의 배심원이 참여할 수 있다고 봤어요? 5인. 그러니까 사형, 무기징역 같은 경우 9, 그 외에는 7인데 인정을 했다. 그러면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알 수 있겠죠. 또한 배심원은, 또한 더불어서 또 얘기하려나 봐요. 또한 법원은 배심원의 결혼 등에 대비해서 몇 명의 예비 배심원, 자, 5명 이내의 예비 배심원을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배심원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길 걸 대비해서 예비 배심원을 5명 이내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비 배심원의 역할은 뭐냐? 평의와 판결에 참여할 수 없을 뿐. 자, 평의와 판결은 여기 나와 있죠.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한 논의 절차, 유무죄에 대한 배심원의 최종적인 판단. 자, 이것들에 참여할 수 없을 뿐. 자, 거기에만 참여할 수 없고요. 나머지는 동일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이런 것들 잘 봐둬야 되죠. 차이점. 예비 배심원은 평의와 판결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건, 나머지는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을 합한 수만큼 인원을 선정한 후 추첨을 통해 인원을 선정한 추첨을 통해 예비 배심원을 선정합니다. 추첨이라는 거죠. 누가 예비 배심원이 될지, 누가 배심원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추첨이에요. 복불복이라는 거죠. 자,
누가 예비 배심원인지는 평의에 들어가기 직전에 공개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하는 사람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평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개를 합니다. 최대한 공정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지금 1달러, 2달러 얘기를 했습니다. 자, 3달러 내용 보겠습니다. 배심원 선정을 위해 지방법원은 사전에 작성한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 후보자를, 자, 명부가 있나봐요. 자, 배심원 후보자 예정자 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그들에게 기일 통지를 합니다. 자, 통지를 받은 배심원 후보자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배심원 선정 기일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거죠. 예를 좀 설명을 해보면 먼저 사전에 작성을 한다는 거죠. 사전에 작성한 그런 명부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을 하는 거죠. 무작위. 그러니까 누가 될지 모르겠지. 자,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날 오세요라고 기일을 통지를 하겠죠. 기일을 통지를 하겠지. 이날 오십시오. 자, 근데 이제 출석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고,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 이렇게 지금 배심원 이 과정, 배심원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이제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절차로 배심원들에게 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선정 기일을 통지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계속 3단락부터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3단락에서는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한다라는 내용이고, 4단락을 또 볼까요? 4단락에서는 이제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한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 4단락을 보면 선정 기일에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들 중에서,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출석을 했겠죠. 자, 출석한 배심원들 후보자 중에서 필요한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 합한 수만큼을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과정을 잘 봐야 돼요. 출석한 이 사람들 중에서 다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을 합한 수만큼 추첨을 합니다. 자, 여기서 추첨이 돼가지고 추첨된 배심원 후보자들이 있겠죠. 자, 이 사람들 상대로 이제 검사와 변호인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적절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 배심원 선정을 위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답변을 듣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검사와 변호인은, 자, 이는 지금 검사와 변호인들 다 개입이 되는 거예요. 검사와 변호인은 재판부에게 배심원 후보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뭔가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자,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검사와 변호인은 거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피 신청. 자, 기피 신청이 이제 나오죠. 근데 기피 신청에도 종류가 있어요. 기피 신청에는 기피 이유를 제시하고 기피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하는 이유부 기피 신청. 자, 이유부 기피 신청.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지 이유가 있는, 자, 이유부 기피 신청. 자, 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재판부에서 무조건, 이거는 어떤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무이유부 기피 신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기피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하고 기피 이유를 제시하는 이유부 기피 신청. 그 다음에는 기피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무조건적으로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야 되는 무이유부 기피 신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먼저 하는 거는 이유부 기피 신청을 하고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이유부 기피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나오죠. 다만 중요하죠. 다만 무이유부 기피 신청, 아까 얘기했던 무조건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 무이유부 기피 신청은 이유부 기피 신청과 달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검사와 변호인 모두에게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여러 명을 할 수가 없고요. 인원 제한을 두고 있어요. 무이유부는. 배심원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인원 제한이 나오는지가 여기 나오죠. 9명인 경우에는 5명, 7명인 경우에는 4명, 배심원이 5인 경우에는 3인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이유부 기피 신청을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원에 어떤 제한이 있더라.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배심원의 수에 따라서 각각 무이유부 기피 신청에 인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만약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추첨되지 않은 배심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그 인원만큼 다시 추첨을 합니다. 이 사람들 기피 신청했기 때문에 인원이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럼 다시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배심원 후보자를 뽑고 또 질문하고 또 이 사람 새로 뽑힌 사람도 뭔가 아니야. 그러면 기피 신청을 하고 자, 그걸 반복해서 결국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을 확정하게 되는 것이죠. 배심원 선정하는 방법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이 내용 지금 선생님과 같이 정리를 해봤는데 4문단의 내용을 좀 더 요약을 해볼게요. 자, 먼저 아까 다시 돌아가서 출석한 사람들 있겠죠? 자, 출석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 여기서 이 사람들 다 배심원이 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추첨을 합니다. 그쵸? 아까 여기서 추첨한다고 했었죠? 추첨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추첨한 후에 다 되는 게 아니죠. 질문하죠. 이 사람이 정말 배심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괜찮은 사람인지 질문을 해보고 영 아니다, 뭔가 우려가 있다, 뭔가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불리하다 할 경우에는 검사와 변호인 모두 무엇을 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피 신청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이유가 있고 기피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하는 이유부 기피 신청 또는 이건 무조건 기피 신청 받아들여야 되는 무이유부 기피 신청이 있었어요. 두 가지. 이유부 기피 신청, 무이유부. 뒤는 적지 않을게요. 자, 그렇고 무이유부는 또 이 인원 제한이 있었어요. 인원 제한이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 이 사람은 기피 신청의 대상이다 하면 여러분 다시 어디로 갑니까? 자, 다시 여러분 배심원을 뽑아야 되죠. 그 때문에 다시 추첨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 추첨된 사람들 중에서 다시 추첨을 해서 그 사람들 대상으로 질문하고 또 기피 신청 받고 또 기피 신청이 생겼다. 그럼 다시 추첨하고 이런 식으로 돼서 최종 필요한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을 확정을 하겠죠. 자, 내용 정리가 좀 더 되시나요? 자, 이 내용 지금 배심원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의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단락을 가보도록 하죠. 자, 이제 선정 과정에 대해서 배심원 선정, 예비 배심원 선정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종결됐네요, 드디어. 자,
선정이 종결되면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볼게요. 자, 이들은 재판부와 함께 증거 조사를 지켜보게 됩니다. 자, 증거 조사를 지켜보게 되고요. 증거 조사가 끝나면 재판장은 사건의 쟁점과 적용할 법률, 그리고 판단 원칙 등을 설명하겠죠. 그리고 이때 자, 배심원 중 누가 예비 배심원인지를 알려줍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아까 여기 위에 나왔었죠. 자, 이 사람들 예비 배심원, 이들은 여기 이 부분 평의와 편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배심원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누가 예비 배심원인지는 평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개한다고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때 이제 그래서 누가 예비 배심원인지를 알려줍니다. 다 조사를 지켜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평의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한 논의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평의가 시작되면 배심원들은 법정에서 보고 들은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유무죄를 논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유죄야, 이 사람은 무죄야. 자, 서로 논의하게 되겠죠. 배심원 사이에 유무죄에 대한 의견이, 자, 이 의견이 만장일치다. 다 똑같이 배심원 모두 유죄거나 모두 무죄거나 이렇게 정해지면 뭐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겠죠. 그래서 편결서를 작성해서 재판부에게 제출합니다. 자, 만장일치일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재판부에 제출을 합니다. 근데 만약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자,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자, 반드시 뭐 이런 말 나오죠. 반드시는 또 집중을 해야겠죠. 반드시 재판부의 의견을 듣고 다시 평의를 진행한 후, 다시 평의를 진행해야 돼요. 다시 평의를 진행한 후 다수결로 편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견 일치할 경우에는 그냥 제출하고요. 의견 일치되지 않으면 재판부 의견을 듣고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편결이 무죄가 아닌 유죄인 경우에는 재판부와 함께 피고인에 부과할 적절한 형에 대해서, 자, 이 사람은 몇 년 형이 적절해 그러면서 적절한 형에 대해서 토의한 후 양형이라는 거는 아래 나와 있죠. 형별의 정도를 정하는 일, 양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재판부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이제 6문단인가요? 6문단 자, 가도 될까요? 자, 이후, 그러니까 이런 최종 의견을 재판부에게 알려준 이후 재판장은, 이제 재판장이 나오죠.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유무죄 여부와 유죄인 경우 그 형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자, 선고를 하겠죠. 배심원의 편결과 양형 의견은, 그 앞에 논의했던 이 배심원들의 의견은 재판장이 판결을 할 때 권고적인 효력만을 가진다. 권고적인 효력, 강제는 아니고요. 권고. 이렇게 했어 라는 어떤 권한은, 그런 효력만을 가진다는 거예요. 배심원의 판결이 무슨 법적 효력이 아닙니다. 자, 권고적인 효력만을 가집니다. 하지만 잘 봐야 되죠. 뒤에 재판장은 판결 선고 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판결 결과를 알려줘야겠죠. 무조건 원래 알려줘야 되고요. 만약 배심원의 판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 배심원들의 판결과 달리 재판장이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가 있겠죠. 자, 그때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유,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서에도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달라지면 그 배심원들의 결과와 재판장의 판결이 다를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 이유를 판결서에도 수록을 해야 합니다. 자, 재판장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판결 종결을 알리면 배심원들의 임무 역시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자, 국민참여재판의 정의와
그 다음 어떤 과정으로 배심원을 선정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배심원들이 판결에 참여하는지를 우리가 그 과정을 살펴봤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문을 다 봤고요.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자, 여러분들 풀어 오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문제를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가장 기본적인 전개 방식 관련된 문제죠. 글의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을 고르는 문제였어요. 특정 제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글의 화제죠. 국민 참여 재판이죠. 자, 이것의 형성 배경과 발달 과정 있나요? 이거는 적절하지 않죠. 이런 거 없었죠. 자, 2번 특정 제도가 진행되는 절차와 그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어때요? 이 지문은 맞습니까? 네, 그쵸.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했었죠. 이게 어떻게 국민참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소개하는 글이었어요. 자, 그 특징 언급을 하고 있죠. 자, 3번 가볼게요. 특정 제도의 변화 과정을 언급한 후 변화 과정이 있었습니까? 변화 과정이 있었나요, 여러분? 어떤 변화 과정은 없었죠? 그냥 그 제도에 대해서 얘기했을 뿐.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전망도 없었고요. 특정 제도가, 4번. 특정 제도가 실시되었을 때의 장단점. 없죠? 자, 그냥 그 과정이었어요, 절차. 특정 제도가 지닌 문제점의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이게 뭐가 문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9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를 고르는 문제죠. 1번부터 볼까요? 자, 예비 배심원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은 배심원과 함께 수행한다. 아까 얘기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었죠, 이 부분. 평의와 편결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내용.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1번은 적절하지 않습니까? 자, 얘네들은 적절하지 않죠. 예비 배심원은 모든 과정을 똑같이 수행하진 않아요. 평의와 편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비 배심원은. 그 때문에 얘는 잘못된 얘기죠. 자, 2번. 피고인이 원하지 않아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참여 재판이 열릴 수 있다. 피고인이 원하지 않아도 이거 1문단에 나와 있었나요? 그쵸?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 원하는 경우에 한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얘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3번. 배심원 후보자가 배심원 선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자, 이건 몇 문단에 나와 있었어요? 자, 여기 나와 있었죠? 여기, 자, 배심원 선정 기일에 출석해야 된다라는 내용.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출석하지 않으면 선정될 수가 없겠죠? 4번,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직접 판결까지 선고한다라는 내용. 자, 여러분 이 부분은 또 어디 있었어요? 판결 부분이 나오겠죠. 자, 판결은 누가 합니까? 6단락에 나오죠. 재판장이 합니다. 자, 어떤 권고적인 효력만 가질 뿐 판결은 재판장이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직접 판결까지 선고한다. 이거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5번. 재판장은 배심원의 판결과 다르게 판결하더라도 판결서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 자, 여러분 이 내용도 아까 방금 봤었죠. 자, 만약에 다르게 선고할 때는 이를 기재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적절하지 않네요. 그래서 답은 3번. 3번에다가 표시를 해볼까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인정될 수 없다. 자, 산문단에 나온 내용이 근거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39번까지 풀어봤어요. 자, 40번 문항으로 갑시다. 기억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기억은 뭡니까? 자, 내리다. 자,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내리다. 자, 여기서 이런 문제들은 문맥을 살펴봐야겠죠. 판단을 내리다니까 여러분 여기서의 내리다는 어떤 의미인가? 자, 어떤 결정을 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결정을 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것을 결정을 하다. 자, 그랬을 때 가장 가까운 것은 어떤 지문이 가장 가깝습니까? 어떤 선지가 가장 가까운 내용일까요? 그쵸? 1번이죠. 그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렸다. 어떤 판단을 내렸다. 어떤 판단에 대한 해답을 내렸다. 결정했다. 라는 내용과 연결이 되겠죠. 훈장을 내렸다는 어떤 상이나 벌이 주어진다. 뭐 이런 의미고요. 3번에 포장을 줄여서 물건의 가격을 내렸다. 이 내렸다는 값을 떨어지게 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고요. 4번에 공기가 탁해서 유리문을 내렸다.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끌어내리다. 어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기상청은 전국에 폭풍주의보를 내렸다. 명령을 하다 또는 알려주다. 알려주다의 의미가 더 크겠죠. 알려주다 어떤 정보 전달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결정하다와 연결이 되는 어떤 판단을 내리다라는 어떤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보면 보기 박스가 있는데요. 다음의 표를 보면 배심원 확정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아까 앞문단에서 지금 여러분 그 3문단부터 4문단 이렇게 배심원 선정 과정을 확정 과정이 나타났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인가 보죠. 자, 배심원 선정 기일에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는 모두 40명이다. 자, 그 선정 기일에 출석하라고 했었죠. 그 사람들이 40명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추첨된 배심원 후보자 수, 이유부 기피 신청. 이유부 기피 신청 여러분 아까 기억나시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기피 이유를 제시하고 기피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하는 이유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무이유부, 무조건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야 되는 무이유부, 인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정된 배심원 수가 뒤에 나오죠.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여러분 3번이죠. 3번. 추첨된 배심원 후보자에게 제기된 기피 이유가 재판부에 의해 정당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모두 9명이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판부에 의해 그 기피 이유가 정당하다라고 인정된 경우 이거는 지금 어떤 말을 풀어 쓴 거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정당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그쵸? 이유부죠. 이유부 기피 신청이죠. 자, 그러면 이유부 기피 신청이 된 사람들 명수를 따지면 5명이죠. 근데 여기서는 몇 명? 9명이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것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는 여러분 3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번은 적절한 건데 그럼 뭘까요? 1번 한번 볼까요, 여러분? 3차에 걸쳐 필요한 수만큼의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을 모두 확정하였군. 자, 1차, 2차, 3차 맞죠? 3차에 걸쳐서 모두 확정하였습니다. 자, 2번 갈게요. 검사와 변호인 모두 자신들이 신청할 수 있는 최대 인원만큼 무이유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군. 자, 우선 여러분 보면
1차에 추천된 사람의 수는 14명이죠. 그러면 그 14명이라는 인원을 보면 그래서 나타났을 때 배심원은 최대 몇 명이라고 했어요? 9명. 그리고 예비 배심원 수는 최대 몇 명까지? 5명까지 둘 수 있다고 했으니까 보기의 경우에는 필요한 총 인원인 14명 중 9명이 배심원의 수가 되겠죠. 그리고 5명이 예비 배심원이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배심원이 9명일 때 여러분 그 이유부 기피 신청, 무이유부 기피 신청 했던 단락 기억나시죠? 배심원의 9명인 경우일 때는 여러분 무이유부 기피 신청은 몇 명까지 인원 제한이 있었나요? 자, 아까 앞에서 여기 나왔죠? 9명인 경우에는 5인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그쵸? 자, 인원 제한이 5인까지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5인을 기준으로 보고 한번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무이유부 기피 신청자 수를 봅시다. 몇 명이에요? 4명이죠. 5명 할 수 있는데 4명 한 거니까 최대 인원만큼 무이유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군. 이 답은 맞죠? 자, 그래서 4명만 무이유부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답은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 중 17명은 검사와 변호인에게 배심원 선정과 관련돼서 어떠한 질문도 받지 못했군. 이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맞습니까? 그쵸? 여기 보면 이렇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질문이라도 받은 사람들이에요. 추첨이 됐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자, 23명이죠. 23명은 그래도 질문이라도 받았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출석한 사람 수 기억나십니까? 몇 명이었죠? 40명이었죠. 그러면 40명 중에 질문을 받은 사람은 23명이니까 어떠한 질문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럼 몇 명이 됩니까? 40에서 23 빼면 되겠죠? 17이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선지입니다. 자, 5번 갑시다. 1차에 추천된 배심원 수를 볼 때 법원은 이번 재판에 9명의 배심원과 5명의 예비 배심원을 두기로 결정했군. 그쵸?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이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거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문제네요. 42번.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 자, 보기 봅시다. 9월의 어느 날 김한국 씨는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석해달라는 등기 우편을 받았습니다. 배심원 선정 기일 아침 땡땡 지방법원을 찾아간 김한국 씨는 검사 변호인과의 질의응답 후 배심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늦은 밤까지 증거조사 진행되었고요. 자, 교체 없이 진행된 평의에서는 유무죄에 대한 의견이 만장일치래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만장일치가 아니었대. 그래서 치열한 재논의 끝에 유죄, 무죄에 대해서 2대5 의견으로 판결서를 작성하였고요. 재판장은 최종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은 무죄를 선고했다. 아까 기억나시죠? 선고, 판결은 재판장이 합니다. 그러면 아까 5문단, 6문단 내용 잘 기억하는지를 보는 문제겠죠. 배심원 선정이 종결된 후 어떻게 재판에 참여하는지가 나왔으니까. 자,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건 몇 번으로 고르셨나요? 답은 여러분? 답은 몇 번일까요? 4번이죠. 작성된 판결서를 감안하면 평의 도중 재판부의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 없이 배심원 간에만 논의가 진행되었겠군.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지문에서 확인이 가능했었어요. 자,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위로 올라가서 유무죄에 대한 의견이 만장일치로 정해지면 재판부에 제출하지만 만약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아까 여기서 김한국 씨가 했던 평의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어요. 2대 5였죠. 유죄와 무죄의 비율이.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죠. 자, 그럼 반드시란 말 기억나죠? 재판부의 의견을 듣고, 자, 요거는 좀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요 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반드시 재판부의 의견을 듣고, 다시 평의를 진행한 후 다수결로 평의서를 작성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재판부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4번이었나요? 자, 4번의 선지는 적절하지 않겠죠. 자, 작성된 평별서를 감안하면 평의 도중 재판부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 없이, 자, 재판부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배심원 간에만 논의가 진행되겠군? 아니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국민참여재판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문 왜 이게 답인지 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고 혹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독해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